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25일 오후 6시입니다. 요사이 여론조사가 여기저기 나오면서 그 결과가 또 들쑥날쑥합니다. 그걸 따라가다가 보면은 상당히 지금 대선판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제가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여론조사는 어디냐 하는 건데요. 믿을 수 있는 여론조사라면은 그 여론조사 기관이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방송 3사의 출구조사에 참여하는 여론조사가 기관이 가장 신뢰가 높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 서너 개 여론조사 기관이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 다음 몇 사람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느냐는 겁니다. 아무래도 숫자가 많으면은 유리하다고 봐야죠. 숫자가 많으면 정확도가 높다고 봐야죠. 숫자가 많으면은 오차 범위가 이렇게 좁아집니다. 그 다음에 조사 방법입니다. ARS 자동응답보다는 직접 조사원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문답을 통해서 기록하는 자료가 정확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여론조사에 영향을 끼치는 몇 가지 그 변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사이 한국에서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념 성향입니다. 보수냐, 진보냐, 중도냐. 그런데 어디에 사느냐, 나이, 이거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그런데 중도냐, 진보냐, 보수냐 하는 것은 본인이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 나는 중도다 라고 이야기해야 그게 적히니까 이게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 진보, 보수를 어떤 비율로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요사이 최근에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들쑥날쑥 하는데 대충 떨어지는 조사가 많고, 그래서 김문수 후보와의 차가 좁혀지는 차가 많은데, 그거 들여다볼 때도 요 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컨대 지난주 한국 갤럽 조사에서 지지율 격차가 한 주 사이에 20%대에서 10%대로 좁혀졌는데, 그걸 살펴보니까 이 보수라는 사람들이 과대 대표되었다. 그러니까 보수라는 사람들이 많이 조사에 응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20%포인트에서 갑자기 한 주 사이에 10%포인트로 그렇게 좁혀진다는 것은, 이거는 좀 비정상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조사 대상에서 보수가 더 많이 대표되었다. 그걸 약간 보정해서 계산하면은 10%포인트가 아니라 한 15%포인트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좀 신뢰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여론조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KBS가 의뢰를 해서 보도한 건데, 이거는 한국 리서치라는 여론조사소에서 했습니다. 한국 리서치입니다. 이 한국 리서치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 방송 3사 공동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기관이고 아주 정확합니다. 예컨대 2022년 윤석열 당선을 맞출 때도 거의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때 0.74%포인트 차이로 약 24만 표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는 것을 거의 정확하게 맞춘 여론조사소니까, 또 여기는 이번에 보니 1000명이 아니라 3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8%포인트의 신뢰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8%포인트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신뢰가 아주 높은 데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20일, 21일, 22일 조사를 해가지고 23일에 발표를 했네요. 첫째, 대통령 후보 지지율입니다. 이 한국 리서치, KBS 한국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은 이재명 49, 김문수 34, 이준석 8%입니다. 이재명 49, 김문수 34, 이준석 8%. 이재명과 김문수 차이는 15%포인트입니다. 15%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권영국, 황교안, 송진호 후보 지지는 합산해서 2%포인트, 2%입니다. 그리고 지지자가 없다, 모름, 무응답은 7%, 약 9%는 이 3자 대결 구도에서 좀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49, 김문수 34, 이준석 8%, 이재명, 김문수 차이는 15%포인트입니다. 15%포인트면은 이게 표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2002년 대선 때 투표율이 77%였고 약 3,300만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 정도의 투표율이 나온다고 계산할 때 15%포인트 차이는 약 450만 표 차이입니다. 약 450만 표에서 500만 표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지금 구도하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현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정당 지지도입니다.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이 33%, 개혁신당 6%, 대충 이 지지도도 이 비율 비슷합니다. 또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원하느냐 아니면 정권 연장을 원하느냐 하는 겁니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이 54%, 그리고 정권 재창출, 지금 국민의힘이 더 잡았으면 좋겠다는 게 36%입니다. 54대 36입니다. 그럼 이 54대 36의 비율과 이재명 지지 49%, 김문수 지지 34%를 이렇게 비교하면은 거의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거의 비슷하게 떨어져요.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54%, 그리고 이재명 지지가 49%, 정권 연장을 원한다는 사람이 36%, 김문수 지지가 34%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이준석 지지가 8%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이게 좀 정당 지지도,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의 지지도, 그 다음에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지지도가 세 흐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여론의 구조가 안정적이라는 뜻입니다. 안정적이라는 뜻은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일주일 남은 선거 기간 중에 급히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 급히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면은 수백만 표 차이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급변 가능성은 하나가 있어요. 이 단일화입니다. 단일화는 김문수로 단일화하느냐 아니면 이준석으로 단일화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김문수로 단일화할 경우나 이준석으로 단일화할 경우나 다 이재명
후보에게 뭐 10%포인트 내외로 뒤처지는 걸로 나옵니다. 단일화를 하더라도 승산이 현재는 거의 없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 단일화하는 방식입니다. 김문수로 단일화 하는 것보다는 이준석으로 단일화할 때, 즉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지지를 선언하면서 사퇴해버릴 때 굉장한 충격이 일어날 겁니다. 의외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승부를 거는 사람들을 응원을 합니다. 거기서 어떤 드라마가 만들어진다면은 요거는 지금 수치와 관계없이 큰 격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바로 1987년 6.29 선언을 통해서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합작한 6.29 선언으로 해가지고 직선제 개헌을 그냥 받아들이고 김대중 풀어주고 언론 자유 보장한다는 이런 선언을 한 직후에 노태우 후보의 인기가 급등해가지고 당선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조건이 있어요. 기득권을 포기하는 자기 희생.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준석이 아니고, 이준석은 지금 기득권이 없습니다. 김문수 구여당의 후보가 지금 상당히 지지율에서 이준석보다 앞서가고 있는 상태에서 살신성인하는 기분으로 세대 교체를 위해서는 젊은 이준석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드라마틱한 선언을 하고 사퇴할 때, 이게 이재명 캠프에서 은근히 걱정하고 있는 시나리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